자,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 기관들이 돌아왔는데 과연 시장도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슬슬 반등을 준비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5월 마지막 주 그리고 6월 첫 번째 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관들이 돌아왔다는 부분들 한번 두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는 거는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위에 동그라미 친 숫자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 요 이제 매수세를 쭉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이번 달 한 달 동안의 주 매수세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보통 5월 달은 뭐 가정의 달이다 뭐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자금들 뭐 얘기도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뭐 쥐어 짜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뭐 무리를 했었어라도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달은 어쨌든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많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손을 놓고 기다렸던 그런 시점이었죠. 저 역시도 이번 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짧게 단타 거래를 하는 것들 하고 아니면은 그냥 5월 달은 없다 치고 그냥 앞으로 한 2, 3개월 뒤 그냥 가을 정도를 보자. 이렇게 장기로 보는 것들 두 가지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빨리 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 외국인 기관들이 한 달 동안 거의 쉬었다는 부분들이 이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 우리 거래소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 달 수치로 보면은 여전히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이지만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열심히 사줬다는 거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저가 매수들 바닥에서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었고요. 이 온기는 머지않아서 여러 업종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드디어 기관들이 저가 쇼핑을 시작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 주 매수세들을 보면은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매수를 했어요. 여전히 그 수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이제 막 들어서 사고 있고 오늘 코스닥은 개인 팔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의외의 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가장 큰 축에는 연기금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저가를 좀 받쳐주면서 우리 증시가 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니까 700선이 깨지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00 오늘 48까지 내려왔지만 2000 한 뭐 30선, 40선 정도에서 일단 더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기다렸다 샀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금 요 시기에 같이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약간이나마 돌리려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지난달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래도 작년에 저 위에 있을 때 사신 분들보다는 훨씬 사정이 좋은 거니까 지금은 조금 회복될 때까지 증시가 체력을 조금 더 기를 때까지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꾸준히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인들 역시도 이제 이런 흐름을 좀 감지를 해서 서서히 일부 종목들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어떤 업종들로 이 매수세가 들어가는지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업데이트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관들이 돌아오는 기분 좋은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증시도 머지않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시장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배경들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언론 활용 전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일본에 방문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이제 서로 대화하고 협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또 보니까 또 전투기를 또 엄청나게 대량 구매를 또 일본에서 하게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외교 협상이 일단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역시도 북한과 미국과의 입장차가 좀 극명해서 그죠? 협상은 완전 중간에 결렬이 되었지만 베트남을 통해서 굉장히 전투기 구매, 항공기 구매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협상 회담 자체는 북미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회담이었다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들은 그죠? 손해 없이 이득을 내고 왔으니까. 이번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여졌고 또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좀 공조를 하게 되면서 아시아에서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주변 국가들, 지금 북한이랑 중국이랑 또 이렇게 밀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변국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본과 미국의 이제 공조 확인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뭐 계속적으로 우방 국가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중국을 압박시키려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가 좋았던 그 이면 중에 하나에는 이런 발언도 좀 들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거에 대해서 유엔 제재의 안보리의 그 제재 내용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북한과 일본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닌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가 좋았던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그죠? 중국의 뭐 관세 얘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면은 오늘은 이번에는 좀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는 부분들로 또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나온 뉴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면전에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또 아베가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죠? 보통 이제 협상하러 가면은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자기 주장을 하는 부분들, 확실히 이제 국력이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좋은 내용이 있었으니까 조만간에 어디선가 이란이 됐든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어디서 그죠?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냉탕과 온탕이 반복되는 거를 앞으로는 수개월 동안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5월달 마지막 주를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큰 흐름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에 투자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역전쟁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종목을 투자하는 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장기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메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역전쟁 수혜주는 항상 1순위로 보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주간 일정들을 체크해서 보신다면은 일정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눠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무역전쟁 수혜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주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무역전쟁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중국의 화웨이 사태이죠.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각 여러 나라들의 기업들이 서로 거래를 끊고 있고요. 그죠?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마치 지금 분위기에서 화웨이랑 거래를 이어가면 왠지 미국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 5G 통신 장비주들이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2018년도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한 통신 장비주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시장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역전쟁 수혜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좀 덜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종목은 조금 뒤늦게 올라가는 후발주입니다. 아까 종목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이 종목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이제서
5G 통신 장비주 분위기가 이제 막 불어오니까 뒤늦게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뒤늦게 올라가는 지금 후발주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이거는 꼭 포트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저는 꼭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기관 투자자들이 리포트를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고 특히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오늘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관들이 집중 매수한 테마가 바로 오늘 통신 장비 쪽, 5G 통신 장비주 쪽을 집중 매수한 걸 확인을 했어요. 종목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개인 매도, 기관 순매수, 거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저 비싼 자리에서도 여전히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폭은 남아 있다 생각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겠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 제가 대충 떠올려 봐도 한 뭐 10개 내외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는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것들. 요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종목들은 뭐 그 이외에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무역 전쟁 이슈가 나올 때 움직였던 종목 중에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그죠? 뭐 그래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였다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들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흐름으로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 지속적인 관심 이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정부의 일정주를 좀 볼 텐데, 제가 어제 우리 야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총 3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규 상장주. 오늘 신규 상장주 하나 있었죠. 수젠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공모가 이하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 관점으로는 오케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뭐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 결핵 관련 내용들, 그죠? 섬유이복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오늘 수소차 관련 이슈가 어쨌든 있을 거라는 거 알았던 사람들은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 있으니까 여기서 뭐 단타도 가능했었고, 그죠?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반토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었죠. 이것처럼 일정주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디데이가 됐을 때 남들은 보고 들어오지만 미리 준비했다가 그때 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요것 때문에 저는 매주 월요일 날이나 주말에 이렇게 일정들을 미리 체크하고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했던 부분들 말고 또 다른 부분들, 우리 이번 주 후반부를 볼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9일 날이죠. 이제 내일부터 있을 일정주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면 이제 원전 뭐 폐기물 처리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잘 가던 원전주들이 보통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오늘 시장이 조용하다가 오후장쯤에 갑자기 이 일정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실제 관련주들 주가가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에서 좀 시작이 돼서 내일장에 갭상승으로 떠버리면은 매수 타이밍은 잡을 수 없겠지만 약간 음봉으로 눌린다면 저는 한번 할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 요거 한번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요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요게 지금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선들도 많이 있고 한 건 알고 있지만 관련된 주가를 보시면 이거 자리는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싼 자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원전주라는 거. 요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날은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선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복지정책 관련주가 아니라 제가 로봇 관련주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바로 최근에 이제 이 로봇 관련 이 테마에서 돌봄 로봇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우리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우리 또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로봇들을 이야기를 전체 통칭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 로봇이라는 테마가 단순히 뭐 공장에서 막 반복적인 것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인공지능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제 움직임의 자율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의 곁에
이제 실생활 속에 많이 좀 다가온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주도 이제는 어떤 단순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생활에 좀 가깝게 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이 테마에 해당되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원전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전주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상태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남북경협주 올라갈 때 그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은 원전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해체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저기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 원전 세일즈 한다 그래서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 역시 마찬가지 종목들인데 현재는 중동 지방에 그저 수주를 따내는 부분들이 좀 불투명해진 거고 거기다가 북한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부분들도 많이 좀 축 처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점 바닥에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에서 저는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이거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마침 또 재료가 여기 정부에서 이런 재료들을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봤자 바닥에서 저만큼 올라간 거예요. 오늘 5% 이상 상승했지만 그래봤자 고작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라서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과거에 이 종목에 투자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은 이 로봇주인데요. 로봇주 중에서 최근에 힘이 가장 좋았던 종목입니다. 잘 가다가 한 2달 정도 조정받고 나서 며칠 전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어요. 저기 지난주 금요일 날인데요.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월화. 근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하단에 파란색을 보시면 올라왔을 때 양봉에서의 거래량은 이만큼인데 음봉에서의 거래량은 절반 이하 수준이죠. 그죠? 주가도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들어온 것 대비 나간 게 적으니까 이거는 상승 과정에 있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많은 로봇주들이 요거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은 가장 세요, 흐름들이.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번 주 후반부를 노리신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인데요. 역시 공개 방송 통해서 이 차트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에다가 이제 올라가는 반등하는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관이 좀 들어오고 그죠? 또 이제 매도하는 그런 분들도 매도세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살아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이미 시세에 낼 만큼 내서 정말 위험한 구간에 있는 종목보다는 충분히 조정받아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이나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구간들이 지금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 쪽, 그러니까 무역전쟁 수혜주죠. 그쪽이나 아니면 정부 일정 쪽으로 투자 들어가시면 되는데 공개 방송 통해서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소차 관련 부분들입니다. 수소차 일정 나오고 나서 올라갔는데 아직 고작 저만큼밖에 안 올라갔어요. 물론 오늘은 시세가 한 5에서 7% 올라갔다 하지만은 전체 큰 차트를 보면은 고작 바닥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일정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심도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테마입니다. 수소차는 한 가지 예로 들었지만 수소차 오늘 수급 보시면 전부 개인들은 다 팔았어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일정주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제에 이어서 무역전쟁 수혜주들. 무역전쟁은 이번 다음 달에 G20 회담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왠지 모르게 좋은 내용보다는 조금 이렇게 불완전한 합의라든지 뭔가 좀 더 연장되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무역전쟁은 어쨌든 이번 달 올해보다는 좀 멀리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 돌아가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무역전쟁 수혜주 그리고 제가 일정주 체크하면서 요 일정에는 딱 이 종목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또 가지고 왔으니까 11시 반 공개방송 통해서 이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진단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5월 마지막 주 투자 유망주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많은 유망주들 가운데서 어떤 섹터의 종목 소개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지금 사실 주 맥락은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나와도 아마 이 테마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무역전쟁 수혜주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분야가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은 통신장비주가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는 입장이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면서 투자 종목들을 계속 갈아타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일정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죠. 바로 정부의 일정만큼 확실한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정해진 시각에 관련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보고서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들어가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랑 함께 하신다면 제가 저런 일정들을 빠르면 하루 그리고 또 한 주 뒤에 있는 일정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 이 종목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테마가 있다면 그런 재료가 있다면 제가 선정한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어제처럼 또 우리 일정에 대한 해당 종목들과 무역전쟁 지속된다면 바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제가 선택한 종목까지 같이 공개 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